끊임없이 배우고 또 세상의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지식, 그리고 통찰을 캐내는 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로운 지식을 파고들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가장 즐겁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준비한 자료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파헤칠수록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니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딱 봤을 때는 그 진입장벽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네네. 바로 교보증권 해외 선물 양방향 해지 매매 교과서라는 아주 전문적이고 실전적인 트레이딩 매뉴얼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제목만 딱 들으시고 나는 금융이나 무슨 HTS 프로그램 같은 건 전혀 모르는데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당장 저부터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슨 주식 투자 기법을 막 배우려는 게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의 목차나 표면적인 내용만 훑어보면 그 각종 차트 설정법이라던가 화면 번호, 클릭하는 요령 같은 아주 무미건조한 기술 문서처럼 보이기 십상이죠. 네, 숫자도 막 엄청 나오고요. 하지만 이 매뉴얼을 단순한 기술서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 그 기저에는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리스크를 통제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깊은 통찰이 숨어 있거든요. 리스크 통제와 생존에 대한 통찰이요? 유명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금융 차트나 HTS,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 매뉴얼이라는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 관리의 철학, 그리고 시장 심리라는 진짜 알맹이를 여러분과 함께 뽑아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네, 단순히 매도 버튼을 누르는 법을 넘어서서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방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미학을 가질 수 있는지 배워보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도대체 이 실전 매뉴얼이 왜 일반적인 시중의 투자 지침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궤를 달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매뉴얼이 다른 자료들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 제목에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목에 있는 그 단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양방향 해지라는 개념인데요. 이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투자 시스템의 룰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증권사의 주식 계좌나 일반적인 선물 계좌는 대부분 네팅 계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팅이죠. 쉽게 말해서 단방향으로만 달릴 수 있는 계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죠. 만약 여러분이 특정 주식이나 선물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매수, 즉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시경제에 안 좋은 뉴스가 빵 터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포가 덮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당장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은 공포가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즉 숏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계좌라면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죠. 네, 네팅 계좌에서는 내가 하락에 베팅하는 새로운 숏 포지션을 딱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롱 포지션이 그냥 팔려버리면서 전체 포지션이 청산되어 버리죠. 맞습니다. 오직 한 번에 한 가지 방향의 티켓만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자료의 핵심인 해지 계좌는 그 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네, 양방향 계좌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되어 숏 포지션에 진입하더라도 기존의 롱 포지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개가 공존하는 거군요. 그렇죠. 한 종목에 대해서 오를 것이라는 베팅과 내릴 것이라는 베팅, 이 두 가지 상반된 포지션을 내 계좌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를 것 같으면서도 내릴 것 같다며 양쪽에 돈을 거는 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거든요.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매뉴얼의 저자도 이 양방향 매매라는 개념이 시장에서 얼마나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더군요. 어떤 트레이더가 모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양방향 매매 기능을 쓰고 싶다고 문의를 했대요. 그 부분 저도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증권사 직원이 양방향 매매요?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요.
정 원하시면 계좌를 2개 따로 만드셔서 한 계좌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다른 계좌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 언뜻 들으면 그 직원의 말이 무슨 해결책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실전 트레이딩의 세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조언인지 저자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양쪽으로 진입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의 효율성입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증거금이라는 일종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계좌를 2개 쓰면 이 증거금도 정확히 2배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아, 돈이 2배로 묶이는 거네요. 네. 게다가 1초 단위로 가격이 요동치는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모니터 2개, 계좌 2개를 막 번갈아 보며 대응한다는 건 이건 사실 인간의 인지능력 밖의 일입니다. 맞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요.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해지 계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단 1계약 분량의 증거금만으로도 양방향 포지션을 하나의 계좌에서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증거금이라는 개념을 우리 일상적인 상황으로 비유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에게 5억 원이라는 전세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5억 원을 내셨으니 원하신다면 바로 옆동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도 보증금 없이 추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똑같은 자본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2가지 전술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굳이 수수료를 2번 내어가며 양다리를 걸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 매뉴얼의 핵심 철학을 이해하는 진짜 첫걸음이거든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리스크 방어막입니다. 방어막이요? 네, 단방향 계좌를 가진 사람은 태풍이 몰아칠 때 자신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서 포지션을 아예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기도하면서 버티다가 계좌가 파산하는 걸 지켜보거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계좌를 가진 트레이더는 다릅니다. 자신이 예상한 방향이 어긋났을 때 기존 포지션을 확정 손실로 날려버리는 대신 그 순간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하나 더 걸어버립니다. 아,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묶어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양쪽 포지션을 꽉 쥔 상태로 내 계좌의 잔고 변동성을 완전히 일시 정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택청이 지나가고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뚜렷해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무조건 피를 흘려야만 도망칠 수 있는 게임에서 잠시 타임아웃을 외칠 수 있는 생존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밖에서 비를 다 맞는 게 아니라 잠시 안전한 방공호에 들어가 숨을 고르는 것과 같군요. 시스템의 룰 하나를 바꿈으로써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게 이 자료의 핵심 철학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방어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 트레이더의 책상 위의 모니터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HTS 세팅 부분이죠. 매뉴얼을 보니까 저자가 HTS 시스템 세팅에 거의 강박적일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던데 그 수많은 숫자들과 세팅값 이면에도 철저한 의도가 숨어 있더라고요. 이 조종속의 계기판을 세팅하듯 철저한 원칙하에 4개의 창을 화면에 배치합니다. 1767 클릭 주문창, 1615 미니 차트, 1766 종합 주문창, 그리고 1605 종합 차트입니다. 번호가 좀 많네요. 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화면 번호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번호들이 아니라 이 세팅이 철저하게 직관성과 심리적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특히 저자가 시스템에서 가장 극찬하며 필수라고 강조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1767 클릭 주문 화면에는 지정 청산 기능과 실시간 틱 수익 확인 기능이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여러분, 여기서 틱이라는 건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말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100원, 500원 단위로 움직이는 호가 단위 같은 거죠. 네, 선물 시장의 기본 단위죠.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면 내가 산 종목이 지금 얼마의 수익이나 손실을 내고 있는지 보려면 잔고 조회 버튼을 막 누르거나 별도의 계좌 화면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전환해야 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내가 진입한 각각의 계약들이 현재 플러스 몇 틱인지, 마이너스 몇 틱인지 별도의 클릭이나 화면 전환 없이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장의 맥박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정보의 지연을 0.1초라도 줄여서 뇌동매매를 막고 심리적인 흔들림 없이 기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죠. 그런데요, 매뉴얼을 읽다가 제가 조금 고개를 갸웃했던,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토론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독특한 매매 규칙 중 하나인데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5계약의 주식이나 5계약의 선물을 사고 싶으면 수량 입력칸에 키보드로 숫자 5를 탁 쳐서 넣고 매수 버튼을 한 번 누르잖아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신에 5계약을 사고 싶다면 수량을 1계약으로 고정해두고 마우스로 5번을 빠르게 클릭하라고 지시하죠. 네, 이 부분이 처음엔 참 의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잠깐만요. 1초가 아쉬운 초당탑 하생상품 시장에서 키보드로 숫자 5를 치고 엔터를 누르는 게 마우스를 5번 광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고 실수하기 딱 좋은 수작업을 강요하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얼핏 보면 비효율의 극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트레이더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해하면 이 규칙이 얼마나 치밀한 리스크 관리 기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가요? 첫째는 이른바 펫핑거 실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 굵은 손가락 오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수량칸에 5를 입력하려다 실수로 5를 입력하고 진입해버리면 그 순간 계좌는 한 방에 파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클릭 5번은 이런 치명적인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정청산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정청산이요? 네. 만약 5계약을 묶어서 한 번에 진입하면 시스템상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 1계약씩 쪼개려 팔기가 매우 번거롭죠. 덩어리로 묶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1계약씩 5번을 따로 클릭해서 진입하면 화면에 5개의 포지션이 개별적으로 딱딱 표수되고 각자의 수익률이 따로 나옵니다. 아, 5개의 독립된 티켓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수익이 난 것부터 혹은 반대로 손실이 큰 것부터 하나씩 개별적으로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정밀하게 청산할 수 있는 거죠. 아,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탈출 시나리오를 미리 염두에 둔 행동이었군요. 효율성보다는 안전띠를 5개 따로 매는 방식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자는 지정가, 즉 나는 이 가격에 오면 딱 살 거야 라고 미리 정해두는 방식을 버리고 무조건 시장가,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즉시 진입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변동성이 미친 듯이 큰 파생시장에서는 1, 2틱, 즉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다 아예 진입할 타이밍 자체를 놓쳐서 더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디테일들이 결국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설계되어 있다는 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저자의 철학이 투자를 넘어 거의 무도의 영역에 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도요? 무술할 때 그 무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매뉴얼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손절을 재정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을 손절했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실패했다. 아마 열의 아홉은 투자에 실패했구나, 아까운 돈을 날렸구나 하는 부정적인 패배의 감정을 떠오르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속이 쓰릴 것 같거든요. 내가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었다는 뼈아픈 인정이니까요. 노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손절은 무술에서 말하는 낙법, 즉 치명상을 피하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방어 기술과 완전히 똑같다고 설명하죠. 여러분, 유도나 합기도 도장에 처음 가면 업어치기 같은 화려한 공격 기술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죠. 네, 상대방에게 맺혀졌을 때 내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떨어지는 낙법부터 수백 번 연습합니다. 트레이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손절은 내가 졌다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내 계좌라는 신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시장에서 영영 퇴출당하는 것을 막고
다음 기회를 멀쩡한 상태로 노리기 위해 의도적이고 기술적으로 탁 넘어지는 행위라는 거죠. 매우 적절하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기준 없이 미련을 가지고 막 버티다가 이성을 잃고 뇌동매매를 하거나 이른바 물타기를 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이고 반사적인 낙법 시스템을 머릿속과 HTS에 미리 탁 세팅해 두는 것입니다. 낙법 시스템이요? 공격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트레이더가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 돈을 번다는 진리를 관통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내 계좌를 보호할 양방향 해치 시스템을 갖췄고 넘어질 낙법 칠 마음의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이네요. 네, 이제 실제로 언제 시장에 뛰어들어 방아쇠를 당겨야 할지 그 진입의 타이밍을 잡는 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매뉴얼에서 가장 시각적이고 흥미로운 부분, 바로 저자만의 무기인 블랙 차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죠. 여러분이 상상하기 쉽도록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봐 드릴게요. 눈앞에 60분마다 캔들이 하나씩 생기는 차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바탕화면은 흔히 보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색깔이 아주 특이하죠? 네, 차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기준선을 바탕으로 위쪽 절반은 우주처럼 새까만 검은색이고요. 아래쪽 절반은 아주 짙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시각적인 직관성을 극대화한 아주 영리한 세팅입니다. 현재 가격 지수가 검은색 영역에서 놀고 있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 상승 추세구나, 상방이구나 하고 알 수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네, 녹색 영역에 있다면 하락 추세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색깔로 뇌를 세팅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저자는 두 가지 핵심 지표를 더합니다. 바로 엔벨로프와 20일 가중이동 평균선입니다. 방금은 또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설명해 주시죠. 먼저 엔벨로프라는 건 쉽게 말해 차트 위에 치는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일정한 비율, 여기선 0.1인데요. 비율로 선을 그어서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 차선을 시각화해 두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비유네요. 그리고 20일 가중이동 평균선은 말 그대로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선인데 과거의 가격보다 어제와 오늘의 최근 가격에 더 무거운 가중치, 즉 점수를 줘서 현재 시장의 진짜 추세가 어느 쪽으로 꺾이고 있는지를 훨씬 더 민감하게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이 엔벨로프의 위쪽 선인 상단선과 아래쪽 선인 하단선 사이의 공간을 저자는 중립존이라고 부릅니다. 중립존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철저한 강철 원칙을 세우죠. 이 좁은 중립존 차선 안에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방향성이 없는 횡보장이니 절대 수익을 내려고 덤비지 말고 철저히 관망하거나 양방향 해치만 걸어둔 채로 손을 묶어두어라 라고요. 많은 초보 트레이더들이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막 잔파도를 타며 짤짤이 수익을 내려다가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곤 하잖아요. 네, 피말리는 구간이죠. 저자의 타이밍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수가 아래쪽 녹색 영역에서 헤매다가 위쪽 검은색 영역으로 고개를 들이밀면서 동시에 아까 말한 그 가드레일, 중립존의 상단선을 아주 시원하게 딱 뚫고 위로 치솟을 때. 바로 그때죠. 네, 바로 그때가 의심 없이 매수, 즉 롱 버튼을 눌러야 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검은색에서 녹색으로 추락하며 하단 가드레일을 박살내고 내려갈 때가 매도, 숏 타이밍이고요.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극한으로 단순화시켜서 매매의 망설임을 완전히 없애버린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매뉴얼을 읽다 보니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거대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저자가 이 차트 세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는 선이 바로 피봇 분봉이라는 기준선이잖아요. 이 선을 넘어가면 오를 확률이 높고 이 선이 깨지면 폭락한다는 식으로요. 네, 매매의 기준이 되죠. 도대체 이 선이 뭐길래 여기에 무슨 마법의 수학적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길래 전 세계의 지수가 이 얇은 선 하나에 닿으면 귀신같이 튕겨오르거나 뚫리면서 막 요동을 치는 걸까요? 이는 이 심층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두꺼운 실전 매뉴얼에서 가장 빛나는 소름 돋는 통찰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저자 스스로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저자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저자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봇 분봉이나 일목균형표 같은 지표를 세력들의 돈 버는 절대 노하우나 비기로 착각하지만 그런 마법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네, 피보선이나 보조지표 그 자체에는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그토록 공들여 세팅해놓고서 그 선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니요. 그럼 대체 우리는 왜 잠도 안 자고 차트에 선을 그어가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 모순을 목욕탕 욕조 비유를 통해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목욕탕이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욕조가 있고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그 욕조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뜨거운 물을 계속 틀면 사람들은 물이 점점 뜨거워지네 라고 느낄 겁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을 틀면 물이 차갑네 라고 느끼겠죠? 네, 온도 변화를 느끼겠죠? 여기서 핵심은 차트상의 피보선은 욕조에 물을 데우는 마법의 보일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선은 그저 욕조 벽에 걸려있는 온도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보선에 도달했다고 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욕조 안에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브랜드의 온도계를 쳐다보고 있다가 온도가 특정 눈금에 딱 닿는 순간 뜨거워! 지금이야! 하고 다 같이 약속으로도 한 듯이 찬물 손잡이를 확 돌려버리거나 탕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실제 물의 온도, 즉 시장의 가격이 급변한다는 거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특정 보조지표 선 자체가 시장의 추세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대중들이 지수가 그 선에 닿는 순간 이제 사야겠다, 혹은 이제 팔고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쏟아내는 동기화된 군중 심리가 물리적인 매수-매도 주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실체를 만드는 거군요. 네, 실제 시장의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선이 현실을 만든 게 아니라 선을 믿는 사람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결국 훌륭한 트레이더가 차트 위에서 진짜로 읽어내야 하는 것은 알록달록한 수학적 선들이 아니라 그 얇은 픽셀의 선을 바라보며 탐욕에 눈이 멀거나 공포에 떨고 있는 군중의 거대한 심리 상태라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HTS 번호표와 차트 설정법에 가득한 낯선 실전 매뉴얼에서 진짜로 얻어갈 수 있는 알맹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통제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는 섣부른 공격 기술보다 유연하고 철저한 방어 기술, 즉 언제든 다치지 않고 넘어질 수 있는 낙법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둘째, 공포에 사로잡혀 뇌동매매를 하지 않도록 극도로 직관적이고 기계적인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팻핑거를 방지하기 위해 5번 따로 클릭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서라도 그 원칙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네, 우리가 모니터 넘어 시장에서 진정으로 상대하고 있는 존재는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차트의 수학 공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똑같이 차트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탐욕을 느끼는 군중심리 그 자체라는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 매뉴얼을 통해서 단순히 파생상품 투자의 세계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심리의 민낯까지 깊숙이 엿본 것 같아서 정말 전율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같은 피보선을 보고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시장의 거대한 추세와 현실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찰은 단지 금융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확장이 되나요? 네, 그래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금융시장의 차트를 넘어 우리 일상이나 사회 현상 속에서도 단지 모두가 그렇게 믿고 반응하기 때문에 비로소 물리적인 현실이 되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선이 과연 얼마나 더 존재할까요? 사회적 선이요? 네, 지폐라는 화폐의 가치, 명품의 유행, 혹은 성공을 가늠하는 사회적 기준이나 나이대별로 이뤄야 한다고 믿는 어떤 암묵적인 마일스톤들까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혹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쫓아가는 그 수많은 가치들 중 과연 얼마만큼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얼마만큼이 그저 차트 위의 피보선처럼 순수한 대중의 동기화된 집단 행동에 불과한 것일까요? 와, 모두가 선이라고 맹신해서 비로소 진짜 선이 되어버린 허상들. 대중이 모여 현실을 창조해내는 마법.
오늘은 진짜 이 질문을 꽉 안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한번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둘러봐야겠습니다. 세상에 조금 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세상에 그어진 수많은 선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네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배우고 탐구하는 학습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선들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통찰력 넘치고 흥미로운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